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며칠 전 영상의 땡땡건 진행. 이 사진 한 장으로 답드립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진행 상황도 그때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을 한꺼번에 작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님이 혹시라도 내가 모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들어갔을 때 이때 혹시 모를 중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중재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시원한 결과만을 원합니다. 한 건 먼저 넣어서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지 확인한 후 나머지 차례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이겼죠? 내 땅 이제 돌려주쇼. 내 땅 소송 판결 났습니다. 10달 걸렸습니다. 사실 이기고 질 것도 없죠. 두 말 없이 제 땅 돌려받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번과 2번 필지가 제 토지이고 3번이 새마을 지도자의 토지입니다. 1번, 2번 모두 두 곳 모두 다 새마을 지도자의 담장이 침범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상 1번 토지의 침범한 부분만 돌려달라고 소를 냈습니다. 도로에서 바라보는 담장, 성토 전 찍어둔 담장 사진입니다. 토지의 바닥을 보시면 우리 성토 전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누군가 임의대로 농사를 짓다가 쓰레기도 안 치우고 저 모양 저 꼴을 해두고 없어졌더군요. 이런 담장을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 들여가면서 제 땅 내놓으라고 다시 작업하거라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상대 배려하다가 저는 이 꼴 문비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변했죠. 니마 담장 철거하면서 내 땅 한 발짝도 밟지 말고 깔끔하게 땅속에 박힌 벽돌 한 장까지 철거해보셔요. 잘못하면 위에 앉아있는 그 집 두 채도 부셔야 하겠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까지 내가지고 아이고.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 누군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또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땅을 침범한 상황일 때 이때는 서로 좋게 주고받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소송은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한 번의 서류에 팩트만 정확하게 밝히시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럼 저는 왜 어째서 상대방과 이렇게 다툼을 계속하였는가? 길게 갔는가? 한 번, 두 번. 그들의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저들의 생각, 행동 등등 다음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자료에서 그들의 생각 등이 보이기 시작했죠. 분명 누군가가 혼수를 두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문서가 접수되면 대답할 가치도 사실 없었지만 설렁설렁 저도 답변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긴 얻었죠. 이장과 무리들의 그 사건, 공사방해 사건은 절대 내가 굽히고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싫든 좋든 나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이 전투를 치러야 할 상황이라는 것.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때에 따라서 상대방의 호주머니 것도 자기 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전까지는 이장 무리들에게 제가 언제든지 한 발 양보하고 숙이고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먼저 제가 이장에게 사과하려고 전화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주 보기 좋게 저는 쌩까였죠. 이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네. 이 동네 새님 중 새마을 지도자. 제 땅과 붙어있는 토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 위의 집은 누나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옛집이 두 채가 있죠.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성토를 시작하자마자 성토 불법, 마을 도로도 깨졌다 하며 이장 등과 함께 공사를 2번 막았고 우리 성토 때문에 자신 땅의 담장도 무너졌다라고 난리를 피워댔죠. 본인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해서 세워져 있는데 허허. 상대는 이 부분을 서로 대화해보자, 조율해보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마을 분들 앞에서 저와 동생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아주 그냥
대역 죄인 취급을 합디다. 자기 담장 넘어간다고 난리. 네. 그렇게 이장무리의 공사 방해 사건은 작년 봄 3월에 시작되었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 좋게 해결되길 바랐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내 땅 돌려주십시오. 전자소송을 냈었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진실, 사실을 베이스에 깔고 움직이면 법에서는 이길 수 있죠. 정치 등의 개판,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면 말이죠. 첫 번째 소장 제출 2023년 7월 15일에 제출합니다. 9월 6일 피고 측에서 답변서가 들어옵니다. 그 답변서와 함께 들어온 첨부 자료, 자신의 표창패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 스스로 필요도 없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두 적어서 제출하더군요. 동네에서 셋이 세트로 몰려다니면서 갑질 텃세 놓다가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까지 맞은 것. 네, 아주 세세히도 적었더군요. 누가 봐도 자기들 잘못인데 이들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본인 얼굴에 누워서 아주 그냥 침 뱉기를 시작하더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우리 동네 들어와 터줏대감 인양 설친다. 내가 대체 뭘 했간디? 난 내 땅에서만 움직였는데. 두 번째, 주말 농장처럼 사용하려고 한다. 일터라고 분명히 야그했잖아요. 세 번째, 주민들과 친숙하게 지내야 할 형편인데 어쩌고 저쩌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물도 전기도 얻어쓰고요. 네 번째, 이사 오기 전부터 성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시끄럽게 한다. 아니, 이사하기 전에 하지 그럼 이사 다 해놓고 성토하냐? 다섯 번째, 마을 대표들과 마차를 빚는 등 민원을 야기시켰다. 어허, 성립되지도 않는 민원 자기들이 5개씩 넣어놓고. 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야기시켜 검찰로 자신들은 송치된 상태이다. 아이고 자랑스럽겠다. 잘못이 있으니 경찰을 거쳐서 검찰까지 넘어갔지. 거기까지 아무나 그냥 가냐? 일곱 번째입니다. 경계 측량을 하면서 피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아니, 내 돈 내고 내 땅 내가 측량하는데 내가 왜 너하고 상의를 해야 해? 꿈도 아주 야무지게 꾸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사 성토 차량이 지나가는 바람에 논 수통이 막혀서 막대한 차질, 손실을 보게 되었다. 네, 이것은 100% 거짓말, 무고죄 성립됩니다. 저는 또 서류 준비해야 하죠. 이 중에서 경계 측량. 이것은 상대와 협의가 될 경우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측량할 때 상대도 참석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우가 다르죠. 내가 미쳤겠소? 네. 그리고는 피고님께서 사건과 관련 없는 요상스러운 증거 자료를 제출해 댑니다. 그중 지적도 등본, 현황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맘대로 쭉쭉 그어서 무슨 그림을 그려서 제출합니다. 허허.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어쩌겠어요. 상대가 뭐라고 하든 원고인 제가 할 말은 단 하나뿐이지요. 그냥 묵묵히 이러고 저러고 다 필요 없고 제 땅 돌려주십시오. 이제 법원 측에서 토지 감정 측량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목적, 감정의 목적물, 감정 사항 등등.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죠. 이미 경계 측량을 했지만 다시 측량 들어갑니다. 현장 검증 및 지적 현황 측량.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측량을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중 피고 측에서 들어온 답변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고 측에서 담장을 쌓았다. 이게 뭔 소리래? 두 번째, 조상분들이 경계 차원에서 담장이 아닌 말뚝을 박아서 침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님의 조상님의 말뚝은 어디 있는데 어떻게 담장을 오인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담장 철거에 대하여 충분히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언제?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증거 내놓으셔야죠. 그러다가 소송 마지막 후미쯤 되자 안 되겠는지 드디어 자신의 욕심이 들어간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고, 본인이 일부 점유한 약 4평에 대해 원고에게 별다른 가치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어쩌고 저쩌고. 웃음도 안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내 땅 4평이 별 가치가 없다고? 대체 누가 그러는데. 그럼 너님은 별 가치도 없는 땅을, 그것도 남의 것을 왜 안 내놓으려고 1년이나 싸우고 계신데. 아주 신박한 계산법으로 개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5번째, 논수통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 부분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로서 외면할 수 없어서 그랬답니다. 이 일도 너님들이 만든 일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6번째 있습니다. 이장 등과 저희의 공사 방해를 한 사건도 자신은 이 동네의 애꿎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단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취급되어 형사적인 문제까지 연루되었다. 네, 본인이 본인 포토를 몰고 와서 막아놓고 어떻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참. 언제든지 필요할 때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술.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빠져나가 보려고 또는 변명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문장에서도 미안하다거나 자신이 실수했다, 죄송하다 등의 인정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끝까지 거짓말이나 핑계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니 논의 수통 문제, 무고죄가 성립되니 준비되는 대로 작업 들어가야 하죠. 오늘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소송에서 호미에 실수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혹 이와 비슷한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실수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첫 소송을 시작할 때 청구 원인,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땡땡땡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라고 깔끔하게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게 되죠. 설렁설렁 자료를 만들어 놓다가 소송 후미에 가서 한 문장이 섞여 들어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고 토지를 침범한 땡땡땡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토지 경계, 담장 등을 재설치하라.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상대가 담장을 재설치하든지 말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딱 내 땅을 돌려달라. 거기까지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응원 가득한 수많은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하나하나 읽어보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